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순이가 사원자한테 줌 접속 안 되냐고. 네? 줌 접속. 줌 접속?
수락을 했는데 어느 분이요? 수림이. 금방 어떻네. 아까 제가 저기 했는데 그게 예. 유열 거사님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까 이제 안수림은 들어와 있는데. 그랬어요. 네네. 내일 이제 뜨기로 해. 아, 근데, 수림이 여기 있잖아. 수림이 여기 있잖아. 저기, 금방 보내드린 분도 있는데, 그 카톡방에 오늘 김형석 교수님 인터뷰 그게 나서요. 그거 한번, 제가 읽으면서, 우리 불교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한국 나이로 102세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강연하시고 저술하시고 그렇게 사신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102세 되시는 보통 사람 102세는 뭐 하자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법회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관 밖에 있는 사람이나 관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 있지요. 그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요. 그런데 이제 저도 책을 3권을 써봤지만 책 한 권씩 쓰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도 100세 넘어서 저술을 하신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강연도 하시거든요. 강연하실 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꽉꽉하게 서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 1시간, 1시간 반 이상을 이렇게 자기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는 자기 살림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가 돼야 지금 김영석 교수님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아마 좀 드문 분이시죠. 좀 드문 분입니다. 김영석 교수님한테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김영석 교수님 딱 답이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그걸 모른다, 행복할 수 없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물질적인 가치가 말하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뭐 명예욕이랄지 돈이랄지 무슨 권력욕이랄지 뭐 이런데, 근데 이 정신적 가치라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적 가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지식욕 또는 이념, 종교 또는 관습적인 이런 것을, 그런 것의 말하자면 상위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식을 정신적 가치라고는 하지 않지요. 지식욕이 많고 이념에 대해서 편중이 돼 있다든지 또 종교에 대해서 편중이 돼 있으면 그것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거든요. 사실은 뭐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거는 물론 물질에 속하죠.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정신적 가치라는 것은 이 욕자가 안 붙은, 그러니까 지식욕, 권리욕, 돈욕, 이렇게 욕자, 욕심이 안 붙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욕심이 붙으면 욕심이 딱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그러니까 마음을 한 번은 내려놓으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글을 봤을 때, 이 인터뷰를 봤을 때 보통은 이 욕자가 뭐뭘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우리가 왜 탐, 진, 치 할 때 탐 요것이 딱 붙으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요? 욕심이 붙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면씨, 욕심이 붙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요? 욕심도 마음은 마음이에요. 욕심은 어떤 마음에서 오느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야 되나? 욕심이 있으려면 욕심에 자기가 빠지려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욕심에 빠지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 집착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집착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무엇이죠? 존재를 인정한다. 자, 집착이 있다는 것은 집착하는 자와 집착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분별심이라고 하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는 그런 그 마음, 그 분별심인데, 요 분별심이 일어나 버리면 하는 자가 있고 그 대상이 있으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래놓고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구별이 되면 하는 자가 있고 그 하는 그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늘 목이 마르고 늘 갈등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헐떡거리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요. 그렇다고 뭐 헬렐레하게 있으라 이 말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일과 분리기 중에서 감사노트를 딱 써보면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자기 성찰 또 말하자면 조그마한 것에만 만족을 하게 되죠. 소박한 만족이죠. 소박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 감사노트를 쓰면 그런 그 힘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감사노트 쓰기 전하고 감사노트 쓰고 난 후하고 아무것도 나는 조건이 달라진 게 없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도 감사노트를 딱 쓰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감사노트를 쓰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물이 컵에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컵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노트를 딱 쓰고 보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반밖에 없네 하고 반이나 있네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자세가 뭐 그렇다고 해서 반밖에 없는 거를 그대로 뭐 만족하라 뭐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이제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통 말하면 그걸 긍정적이 된다 이라는데, 긍정적이 되려면 첫째는 그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긍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자기 변명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헐떡이게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의 크기가 자기 그릇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담으려면, 많이 담으려면 그릇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기 그릇이 작으면 행복을 아무리 갖다가 퍼부어줘도, 소주잔에 아무리 물 갖다 부어줘도 그 소주잔 이상으로는 우리가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은 인격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계시냐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선한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선한 가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운 모든 것이 상호 이전적으로 되어 있죠. 혼자서 있는 것이 자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도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거기에서 선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원리에서 시작을 한다. 원리에서. 그래서 그릇을 크게 자기 그릇을 크게 가졌는데, 자, 김광현 씨 그릇을 어느 정도 크게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의 크기면 되겠습니까? 자기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면 좋겠냐 이 말이야. 김광현 씨는 그래야 행복을 많이 담을 거 아니야. 그릇이 커야 행복을 많이 담는다는데, 빨리 말하면 말 안 하면 넘어가 버려. 그 다음에 수림이 한번 말해봐. 수림이는 젊으니까 행복을 많이 담아야 되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 수림이가 되고 싶은가? 허공만큼 크게. 그렇지.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 하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크다 작다라는 말이 안 붙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의 크기를, 그거는 뭐 크기가 있다 없다라는 그 있다 없다에서 크다 작다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일체의 모든 것이 상호 이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데서 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몸뚱이 내다,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뒤바뀐 생각에서 오는 것이거든. 모든 것이 상호 이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세계적인 바이러스 학자시던데, 그분이 말씀을 해 놓으신 게,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틀림없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기후변화. 기후가 변화되는 거. 둘째는 옛날에는 야생동물하고 인간하고 그 영역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사는 공간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끼리의 또 그런 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인간이 사는 데의 말하자면 중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침범을 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개발이라는 그 명목하에 자꾸만 이 자연을 침해하다가 보니까 야생동물하고 인간하고 그냥 같은 그 영역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확실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보니까 호랑이가, 중국이던데 호랑이가 길가에 그 도로를 따라서 도로에 턱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이게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곳이 사라진 것이죠. 호랑이가 지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그만큼 다 침범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좀 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면 지금 코로나도 지금 장난이 아닌데 이게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해봤네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말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그릇을 크게 만든다. 우리는 허공으로 쓰인다. 그걸 하고 있고,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이며 공하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뿌리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축원을 하고 있죠. 지금 축원을 한다는 거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그 말하자면 기본에서 축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도 30대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30여 년을 꾸준히 자기 길을 가서 60에서 90이 되니까 60에서 90이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0에서 한 60까지 그 털을 쫙 닦아낸 것이 60에서 90까지가 열매를 맺는 시기다. 이거 참 우리가 꼭 좀 깊이 알아들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60세가 됐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10년, 지금부터 10년을 내가 내 인생에서 확실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60에서 70의 그 시간이 70에서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결실을 이룰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노트에 써놔야 되는 거죠. 원노트에. 그리고 그 김영석 교수님이 꾸준히 한 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50세부터 꾸준히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60 이전까지는 이 체력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60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왔어요. 그런데 60에서 65세 되니까 조금 그렇고 65세가 넘으니까 60에서 65보다는 조금 더 하얀 곡선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70 넘어가면 70 넘으신 분들은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50대부터 만약에 자기가 하는 운동을 한 가지를 매일매일 해서 꾸준히 해서 60을 먹었다. 이렇게 오면
60부터는 한 사람하고 운동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전에는 운동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겉으로 보기에. 왜냐면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60이 딱 넘어가면 50부터 60까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하고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서 70이 넘어가면 차이가 더 나버리고 또 가면 더 나버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운동을 꼭 한 가지 해야 된다. 그것이 걷기라 걸으면 또 매일 걸으면 되죠. 매일 걸으면 되죠. 하여튼 무엇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니까 유튜브도 있고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요새는 이제 코로나라 그 운동할 수 있는 곳에 잘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이 운동을 매일 빠지지 않고 만약에 내가 걷기 운동을 한다. 하루에 1시간 꼭 걷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것을 거의 10년을 자기가 그걸 뭐라고 하나 내공을 쌓아야 10년 뒤에는 그냥 몸에서 그냥 쭉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과 굴리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이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10년간 꼭 운동 한 가지를 해야 해요. 꼭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좋아요. 제일 내가 힘든 게 나지요. 나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꼭 운동을 꼭 한 개 하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일하는 게 있고 일과 공부하는 게 있으면 정말로 말하자면 이게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외모는 늙으나 나의 그 정신 상태는 늙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있고 건강은 일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연금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연금이라고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죠. 자, 나이가 자꾸만 들면 스스로 혼자 있는 법, 스스로 말하자면 만족할 수 있는 법, 남에게 자꾸 치대지 말아야 되거든. 자식에게도 치대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치대지 말아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도 놀 수 있어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거는 요새 같으면 우리는 새말기 굴리고 머스콩식 하고 허공으로서 있나 하고 하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라 그거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읽으면서 오늘 퍼펙 시간에 꼭 한번 제가 원노트 쓸 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잘 안 와다 이것이. 근데 이제 김영석 교수님은 벌써 102세가 되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살아온 그 경험치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딱 마음에 두고 그대로 좀 실천에 옮기면 정말로 괜찮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살고 죽는 것이 좀 불법이구나. 이분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253쪽이요. 꼭 운동 한 가지. 일과 굴리기를 10년만 해보십시오. 10년만 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53쪽이요. 예, 멸진정이요. 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멸진정이요. 멸진정이요.
멸진정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 수순을 가져야 됩니까? 어두울 때 밝은 걸 생각하고 밝을 때도 어두운 걸 생각해. 하나님의 어두운 걸 생각하면 불쌍하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경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경지요.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어두운 것도 가짜, 밝은 것도 가짜니까 무슨 소리를 안 한다는 생각이 있어. 어둡고 밝은데 머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모습 공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멸진정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멸진정 아닙니다. 왜? 멸진정이라는 상대가 있고 들어가려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능소가 있어서 주체와 객체가 둘러보면 무조건 분별심이에요. 무조건 분별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는 자가 공부와 하는 자가 둘이 안 돼야 돼.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스이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육근, 육진, 육식이 뭐한다? 자체성이 없고 편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가 그 불교의 종치가 뭐라고 했죠?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서 외워야 되는 거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되지요. 중요한 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게 이런 말씀이네 하고 머리를 턱 칠 때가 있어. 근데 그냥 흐릿하게 그냥 안개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죽도 밥도 아니야. 불교의 종치가 뭐라고 했죠? 예. 불교의 종치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마루종자 종치. 불교의 정치는 뭐냐면 불치. 치라는 것이 치라는 것이 이렇게 붙잡는다는 것이죠. 집착한다는 것이죠. 묘한. 이 묘자는 안다는 뜻인데 어떻게 아는 거냐? 밝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 묘자. 요의 하듯이 밝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불치 묘한인데 불치가 되려면 불치를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요환을 알아야 돼요. 요환을 알아야 돼요. 이 환을 알아야 돼요. 환을. 무엇이 환이죠? 무엇이 환이죠? 무엇이 환이라고 했지요? 우리의 육근, 육진, 육식, 사대, 허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환이다 이 말입니다. 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명상거사님 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가짜 헛것. 가짜 헛것이에요. 가짜 헛것. 그러니까 허공 꽃과 같다 이렇게 하죠. 홍화. 네, 허공 꽃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 환이 헛것이야. 가짜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몸뚱이다. 내가 보고 있다. 듣는 소리가 있다. 내가 생각을 해.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생각이죠. 이런저런 온갖 생각을 다 해. 자, 그런데 이 환이라는 것이 가짜야. 헛것이야.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환희야. 지금 눈앞에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듣고 있어. 그런데 환희니까 이것이 난 적이 있나요? 났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가 막 이렇게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공상이라는 것, 제법의 공상이라는 것은 제법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체성이 없다. 빈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빈 모습. 자체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밝음, 어둠 이런 것이 뭐가 없다? 전부 자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고 가짜고 헛것이고 다른 말로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가짜니까 머물 수가 없지. 쓰기는 써. 쓰기는 쓰나 머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습공식하고 새말기하고 그 말하자면 새말기의 규범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새말기의 규범, 첫째 규범이 뭐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상대성이 환이다 이 말이죠. 둘째 말은 모든 환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두 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속죄와 승의제의 인연법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러면 모든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는 거야. 1번. 그지요? 두 번째는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말하자면 나툼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지금 그 말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냥 슬쩍 보면 잘 몰라. 근데 자꾸 공부를 해보면 알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환인 줄 먼저 알아야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환인 줄을 먼저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지금 내 눈에 진짜로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딱 만지면은 촉감도 오고 저거 보면은 저게 좋네 나쁘네 뭐 이렇네 저렇네 생각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다 환이락하네. 다 환이락하네. 그러면 요 환인 줄 밝게 어떻게 알래? 이것을 환인 줄 알게끔 하는 지금 우리 방편이 뭐지요? 모습공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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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공식이 딱 기초가 되어서 이 모습공식이 딱 기초가 되어서 눈으로 눈, 안, 눈으로 보는 것, 색, 또 시각작용, 안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해. 자꾸만. 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놈이 누구지? 그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무엇도 변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자꾸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송곳 꽂을 땅도 없애야 되지요.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된다? 불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습공식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멸진정에 가면 이것이 환하다고 이런 백공쌤이 이랬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앉으면 또 이런 것도 나타나지요. 뭐 밝아서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체도 나타나고 한데 그런 것들도 뭐죠.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는 않지요. 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거는 뭐다? 가짜. 전부 가짜. 생멸은 전부 가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변한다고 것이다예요. 변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거기에 머물 수 없다. 변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머물 수 없다. 내 몸뚱이도 변하니까 가짜야. 거기 머물 수 없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가짜야. 그렇게 되면 김형석 교수님 말씀만 따나 어떻게 되나? 인격이 점점 커지죠. 옵션으로.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니까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해. 이 멸진정에 지금 들어가면은 다 해결이 된다면 그럼 멸진정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멸진정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멸진정을 막 들어가고 싶어 해. 멸진정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놨죠? 밝고 어두운데 머물지 않는다고 했거든.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분별심을. 참 분별심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분별심. 분별한다는 말이죠. 보통은 이것과 저것 이 정도 분별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은 주체와 객체가 나뉘어진 걸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죠. 이 분별심으로 인해서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온갖 사단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뒤바뀐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늘 하는 자가 있거든. 늘 그게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3세 육추라고 해서 근본 무명 업상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이 주체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승기신론 할 때가 있는 주체가 있으면 바로 객체가 생겨버려요. 경계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체가 한다 생각도 처음에는 생각이 없어. 자, 우리가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지요. 알아차린다라는 말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놈이 있고 알아차리는 대상이 있어요. 그 주객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놈이 알아차리는 자가 알아차리는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게 주객이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자꾸만. 그렇게 하면 늘 제가 얘기를 하죠. 그걸 모습을 탁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차려라. 그게 아니에요. 탁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놔. 그냥 탁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으라. 탁 붙잡아서 내려놓으라. 그냥 내려놓으라. 왜? 헛것이잖아요. 그걸 뭐 알아차리고 그걸 어쩌게 요리할 필요가 없어. 왜? 헛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난 바가 없거든요. 생한 바가 없어. 그래서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냥 변한다 것이다. 머물수.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하게 되면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탁 움직이기 시작할 때 딱 알게 되죠. 생각이 올라오거나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그 생각을 그걸 상대로 해서 일으키는 것을 순간적으로 내가 알게 되죠. 그걸 알았을 때 그냥 놓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몰라서 못 놓는데, 그래서 환인 줄 아는 거, 모습 공식으로 환인 줄 알아. 이것이 가장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칼이에요.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워낙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유에 들어가 있죠. 우리 같은 중생은 유에 들어가 있어요. 있다에 들어가 있어요. 있다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요. 우리 보면은 다 있다잖아. 다 있다잖아.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공부가 있다, 다 있다잖아요. 그리고 이성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하다에 들어가 있다. 공하다. 없다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하다. 없다에 들어가. 그러니까 공하니까 자꾸 버리죠. 자꾸 버리려고 애를 쓰죠. 버리려고. 실제로는 버릴 것이 없죠. 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선은 유에 우리가 집착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자꾸만 내려놔야 되죠. 그게 1단계죠. 1단계. 공부하는 1단계예요. 여기.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이 돼 있는가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어디에 집착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이따에 집착이 돼 있어. 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온갖 것이 다 보여. 온갖 것이 다 보이고 온갖 것이 다 내 것이고 나이 뭐시고 이렇게 해. 근데 사실은 환이거든. 환이지만 그걸 환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뒤바뀐 생각, 무명으로, 무지로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제일 먼저 그것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가장 근본에서 공부를, 그 위에 이것을 묘환을 자기 살림으로 확실히 가지지 않고 불치를 해내야 할 수도 없고 다른 공부를 해내야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만약에 요 환만 확실하게 내가 그것이 내 살림이 되면, 김영석 교수님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다 알고 그거보다 더 깊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환인 줄 먼저 알아야 된다. 환인 줄. 절대성의 굴림세인 상대성은 모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꾸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붙잡아서 내려놓고, 멸진정을 막 구하러 다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붙잡아서 내려놓고. 자,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것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공부가 상태가.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정말로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어떤 곁다리도 어떤 원함도 없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참 어려운 거라요. 수리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력어사님 아시겠지요? 이게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한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앉아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자면 오로지 그냥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되게 원하는 것도 없이 오로지 그것만 그냥 바보처럼 그것만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것도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와야지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한 몇 번 해보고 뭐 조금 했다고 그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해보면 아, 내 마음 상태가 요렇구나 저렇구나 어쩌구나 그런 거를 자기가 느껴. 자기가 알아.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이렇게 나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모습공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딱 붙잡아서 그냥 내려만 놔. 딱 붙잡아서 내려만 놔. 딱 붙잡아서 내려만 놔. 계속 그거를 처음에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거든요. 아무런 내가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허공으로서의 나만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그 다음 순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금방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되게 복잡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무슨 다른 인연과 조건이 많으면 또 조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여튼 그 조그만 거라도 탁 붙잡아서 그냥 탁 붙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붙잡으면 그냥 내려놓는 것이에요. 말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붙잡으면 내려놓는 것이에요. 못 붙잡아서 못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된다. 실제로 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공부할 때 실속이 있어야 돼. 실속이 있어야 돼. 아이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는 뭐, 어떻게 견성했고, 누구는 뭐, 어쩌고, 그게 뭐, 어떻다는 거요? 내하고 뭔 상관이냐고, 내하고. 뭔 상관이냐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막, 조사들도 막 품평을 하는 사람이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 뭐, 요새 말법 시대에 선지식이 많아요. 이 사람 어쩌고, 저 사람 어쩌고. 그걸 왜 자꾸 말을 하냐고. 그 말을 하면 자기가 공부가 되냐고. 그 말하는 동안에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해서 자기 실속을 차려야 되거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막 품평을 많이 하고 막 생각을 많이 짓고 이런 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생각하십시오. 언제든지 정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내가 실속 있게 공부를 안 하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말로 들은 거 어떻게 알아요? 글로 본 거 어떻게 아냐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경지요. 이렇게는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러니 어두운 것도 가짜, 밝은 것도 가짜니까 무슨 말을 안 한다는 생각이 있어. 어둡고 밝은데 머물지 않는 걸 뜻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다가가야 된다고 맨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문자로 다가가면 안 돼. 처음에는 말로 그거를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모습 공식을 계속해서 해. 계속해서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것이 뭘로 본다? 뜻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힘이 생겨.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말짱 공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짱 헛것이라 말짱 헛일 자꾸 헛발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둠도 변하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어둠이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밝음이에요. 그래서 밝음에도 머물지 않고 어둠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 돼? 일단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거기에 머물지 마라 봐라 이 말입니다. 일단 해보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밤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일단 해보라. 일단 해봐서 밝은 데도 머물지 않고 어두운 데도 머물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라. 스스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불치요환이에요. 불치를 하려면 환인 줄 알아야 돼요. 환인 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요자 밝게 알아야 돼요. 밝게요. 밝게 알아야 돼요. 이 료환, 불치료환이 되면 이 네 글자로 정말 8만 대장경을 쓸 수가 있죠. 8만 대장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그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환인데 환인 줄 알아야 돼. 환 어찌 알래? 환인 줄 어떻게 알래? 모습 공식을 확실하게 해라. 그렇지 않고 여위에다 대고 뭐다가 다 해봐야 공부가 소용이 없어. 네. 주객으로 딱 나뉘어 하는 자가 있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자도 변화가 없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고 하는 대상도 변화가 없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요. 그렇게 해야 진짜 자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공부. 자, 오늘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